2003년 제가 3, 4월 달에 그 이라크 전쟁 벌렸을 때 2달 만에 그 후세인 정부 거꾸로 때렸잖아요, 미국이.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한 36만 명 정도 들어갈 거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이거는 1제곱킬로미터에 이스라엘군 1000명 투입하는 거고요. 학교 운동장 하나 100m, 100m에 이스라엘군 10명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가자 주민 7명당 1명, 6명당 1명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이. 가자 주민 6명당 이스라엘 군이 하나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군이 1명 보고 너 6명 책임져 하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전쟁이 되겠냐고. 나는 그래서 뭐 가자가 터널에서 버팁니다. 아, 터널에 들어가서 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렇게 내버려 둬요. 터널 위에 막아가면서 위에 저기 뭐야 그 무슨 연기 같은 거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 나올 거 아니야. 저기 터널 있구네. 막아 콘크리트 쳐서 막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한쪽에서 밀어버리는 거지. 불기둥으로 밀든지. 다 튀어나와요. 그 일도 안 해요 이런 거. 요새 어떤 세상인데. 이스라엘이 36만 명 정도 들어갈 거라고 치고요. 가자의 인구가 200만이니까 그거의 5%만 10만 명 정도라고 봅니다. 지금 그 하마스의 무장 세력의 최대 동원치가. 2003년에는요. 현장에 들어간 미군은 한 20만 밖에 안 돼요. 그 일대에 뭐 사우디에 있는 미군, 어디에 있는 미군, 일대에 있는 미군 다 합친 게 34만이에요. 그런데 그때 후세인 군대 몇 명이었냐? 40만이었습니다. 무기를 비교를 해볼게요. 가자는 저렇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가 집에서 만든 무기예요. 그러니까 뭐 로켓포 그러면 수도관 잘라가지고 수도관 그 백관 파이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첨단 무기 대 급조 무기야. 2003년에는요. 미국 쪽은 첨단 무기지. 그 후세인 쪽은 뭐 지금으로 치면 S-300 같은 방공망도 갖고 있고 그랬어요. 현대 무기예요. 조직을 보면 이건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의 정규군이고 저기는 폭도잖아. 사람 목 잘라 죽이고 애들 불태워 죽이는 폭도 아니야. 폭도 게릴라라고 저긴. 싸움이 되겠냐고요. 훌륭한 군인은요. 겁이 많았는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훌륭한 군인이 됩니다. 겁대가리가 없으면은 명령 어기고 막 튀어다녀. 그러니까 용맹, 발러는 훌륭한 군인의 덕목이 아니에요. 내가 부들부들 겁에 질려 막 부들부들 떨면서도 지금 내가 이 자리를 내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내 동료가 지켜진다라는 그런 종류의 책임감. 겁이 많으면서도 책임감이 극도로 강한 사람이 훌륭한 군인이 됩니다. 저렇게 잔인하고 막 위에서 시켰겠어요? 그것까지는. 그냥 통제가 안 되고 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애들이 질이 나쁘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거지. 그냥 가서. 저런 그 폭도 학살자, 폭도 게릴라들 가지고 전쟁이 되겠냐? 전 전쟁 안 된다고 봐요, 저거. 후세인 때는 정규군 대 정규군이죠. 면적을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6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후세인 때는 저거에 뭐 몇 배야? 1000배가 넘죠. 1500배 됩니다. 43만 7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후세인 때 하루에 11,000 제곱킬로미터씩 평정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가자의 30배 규모의 면적을 평정해 나갔어요. 무력화, 후세인 때 무력화가 하루에 2만 명씩 무력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라크는 후세인 거꾸로 들이고 평정한 다음에 그거를 정치적으로 행정기구를 제대로 만들고 정치적 프로세스를 하는 걸 못해서 망한 거예요. 저는 이라크 처음에 부시 밀고 들어갈 때 그거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어. 아무것도 준비 안 했더만. 그래서 제가 네오콘을 웃기는 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웃기는 자들. 저는 이스라엘은 지금 준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많이 돼 있고.
워낙 오랫동안 이 가자랑 이 줄다리기를 해와서. 그래서 이걸 이제 서울에 만약에 비교를 해볼게요. 인구 6명에 1명꼴로 군대가 들어온 거니까 서울의 인구가 900만이라고 하면 서울 안에, 그러니까 수도권도 아니에요. 서울 안에 150만 명의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찰의 한 6, 7배 되지 않나? 대한민국 전체 경찰에. 이게 게임이 되겠냐고. 1평방킬로미터에 1000명이 가서 지키고 있는데 들쥐 구멍 다 뭐 진짜 쥐구멍까지 다 발견해내지. 다 들쳐갖고. 저 게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자에서 땅굴에 의존해서 저 영웅적 게릴라들이 싸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덫에 빠질 거고 그러면 헤즈볼라와 이란이 들고 일어나고 중동이 다시 악화되고 아랍 민족주의가 들고 일어나고 지금 소설을 쓰네. 차라리 호치민을 찬양하고 모택동을 찬양하지. 뭐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랍이 왜 들고 일어나. 지금 속으로는 표정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마스랑 이란 망해라. 망해. 그거예요. 카타르가 무슨 하마스 그 정치 조직을 카타르에 5성 호텔을 내줘가지고 거기에 있잖아. 그리고 그 카타르 왜 그러냐? 바다 건너가 바로 이란이야.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겁이 나니까 그냥 여기저기 발 다 걸치고 있는 거지 친이란이 아니야. 거기가 그냥 살려고 겁이 나니까 한마디로 그냥 박쥐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랍 쪽에서 이란과 하마스가 이기기를 원해?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야. 택도 없는 소리. 요번에 하마스랑 이란 좀 깔아앉아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와중에 또 이제 완전히 봉숭아 학당 같은 일을 펼쳐졌죠. 가자병원 화재 사건인데 이거 10월 18일 날 가자병원 화재에 나와서 이제 사상자 다수 발생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격했습니다. 무참한 반인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8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언론은 800명 사망, 이스라엘 공격, 병원 공격 이러고 다 서방 언론까지. 일단 800명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마스만 혼자 막 떠들어. 지금 가자의 사망자 숫자요. 그리고 사망자가 시빌리안, 일반 시민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거 다 하마스 주장이에요. 하마스 주장이에요. 그 숫자도 그렇고 그 신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인용을 하면 하마스 주장에 의하면 according to 하마스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 이스라엘 그 이지매하는 게 취미야.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감청을 하고 있었나 봐요. 또 비디오도 다 이제 감시정찰을 다 찍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감시정찰 그 비디오하고 감청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그걸 발표하겠다, 공개하겠다라고 예고하는 얘기를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 텔레비전 방송국인가 저 유럽 텔레비전 방송국이랑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나누는 건데 그 군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세요. Regarding the hospital, we have done a thorough and quick investigation of the events. And based on our intelligence, various sources of intelligence, our conclusion is that this was in fact a rocket that was fired by another terrorist organization called the Islamic Jihad that misfired, exploded partially in the air, apparently, and then landed on or near the hospital. It was not an Israeli strike, and we did not strike in the area, and we categorically deny any claims by Hamas or anybody else that this was an Israeli strike. So you say a thorough and quick investigation has been done. Intelligence says it was from Islamic Jihad. Will you provide the evidence that the IDF has seen? Yes, it will be shared. We understand the sensitivity and the interest, and we understand how our enemies in Gaza and outside of it will try to leverage this event. So therefore, there will be intelligence shared by us, proof
both visual and audio. The audio part will be a conversation between different terrorists, one from the Hamas and perhaps one from another organization, where they themselves, unknowing that they're being listened to, acknowledge the fact that that appears to have been a misfire. And we're also going to release aerial footage of the area before and I think during the explosion. 네. 그래서 뭐 이거 완전히 봉수광학당이지.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조직이 있고 그것과 구별되는 또 소수 집단이 있어요. 무장 집단, 이슬람 지하드,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무장 집단이 있는데 얘들이 막 로켓 쏘다가 오발돼 가지고 오발인지 뭔지 아무튼 그게 병원에 떨어져 가지고 사고 난 거예요. 예. 그래놓고 이제 하마스는 병원 불타고 이제 사람 이제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도 사람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무참하게 병원을 공격했습니다. 폭격했습니다. 800명이 숨졌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시체팔이 나선 거고 그거죠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 자, 저는 이스라엘이 1대1로 포럼이 이제 수요일에 폐막을 하면, 예, 오늘 폐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글피 뭐 이 정도에 진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대1로에 지금 130개 국가가 모여 있습니다. 뭐 이런 데서 지금 이제 딱 이제 그 중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국이 딱 이제 비판하려고 지금 낚시를 딱 들인 상태인데 이스라엘 이제 가자 들어가서 뭐 하마스가 뭐 시민과 어린애가 700명 죽었습니다. 1000명 죽었습니다. 병원이 불탔습니다. 또 이런 뭐 한 3분의 1쯤은 진실, 3분의 2는 거짓말 이런 거 막 섞어서 이제 그 가짜 뉴스 막 흘리고 막 그 눈물파리 하면 시체파리 하고 그럼 또 막 선동해가지고 뭐 이상한 그 130개국 공동성명 나오고 이러면 그림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나가서 하려는 거죠. 예. 우리 시간으로 10월 15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이스라엘을 성토했죠. 이런 일 참 드문데 왜 중국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척 앉으려고 하던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중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이란이 망가지는 거거든. 하마스가 망가지면서 이란의 날개가 하나가 꺾이는 거예요. 왕이가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의 행위는 이미 자기 방어를 아득히 넘어섰다. 이스라엘은 가자 주민 전체를 가혹하게 징벌하고 있다. 이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이스라엘은 국제 공동체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주 좋은 말씀 하시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에서 미국이 내는 소리는 결국 뭐냐면, 야, 확전 막고 도와줄 테니까 힘껏 소신껏 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로컬 쪽에 그 로컬이 이스라엘이 됐건 우크라이나가 됐건 대한민국이 됐건 타이완이 됐건 우리 이거 세계대전으로 번지거나 큰 전쟁 번지는 건 막는 건 우리가 할게. 근데 너는 소신껏 해라.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패턴이 똑같아. 이스라엘의 바이든 날아간 거하고 우크라에 아타크임스 줘가지고 우크라가 아타크임스 쏘는 거랑 똑같은 패턴이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시대의 특징이 뭐냐. 네. 사국바락입니다. 사국바락. 이게 중국과 러시아. 얘들은 이제 핵무장 전체주의 찌끄레기 슈퍼 깡패들이죠. 그 다음에 이란, 북한. 사개 국가예요. 베네수엘라는 이제 너무 안이 뭐 이상해서 힘 못 써서 걔는 이제 왕 따로 빼야 되고 이 4개 국가예요. 자, 이런 4개 국가가 도발을 지금 폐악질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하고 있잖아요. 연속해서 지금. 자, 이럴 때 전제가 뭐냐? 미국 언제 나서냐? 언제 도와주냐? 현지 국가가 분발해야 돼. 그런 이제 현지 국가에 해당하는 게 이스라엘, 우크라, 한국, 대만, 필리핀 이런 데가 이런 현지 국가에 해당하죠. 지금 상태를 보면. 현지 국가가 분발해야 됩니다. 지금 저쪽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는 터졌고 이제 동아시아에서 한국, 대만, 필리핀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중국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여기는 뭐 내세울 데가 없잖아. 혹은 여기는 우크라처럼 그냥 쓱 밀고 들어가서 뭉겨버릴 수 있는 데가 없잖아. 하나하나가 중국이
바다를 건너서 한참 가야 된다든지, 베트남은 뭐 힘은 뭐 그래서 옛날에 그 전통이 있어서 목숨 내놓고 싸울 거고, 필리핀은 바다가 너무 멀고, 타이완은 바다 건너서 한 180km 가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한국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주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직접 지금 문제를 못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문제가 일어나면 현지 국가가 분발해야 돼. 문제 일어나기 전에도.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자기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확전 방지하고 무력 시위하고 여차하면 원격 타격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직접 싸우고 무기 지원하고 ISR 지원하고 정보 감시 정찰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다 끌어들여 가지고 지지불락 형성하고, 이런 전략 지금.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너 소신껏 해. 한국한테는 우리 핵동맹 해줄 테니까 당신들 소신껏 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좀 대담하게 봐야죠, 상황을. 자, 그래서 이제 인사동에 이제 뭐 좀 운동권이라 그럴까 좀 좌파스러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술 먹던 집이 있어요. 평화 만들기. 뭐 좀 집 이름도 좀 멋있죠. 예. 저는 또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기회 엿보기. 예. 평화 만들기와 기회 엿보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동아시아가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너무나 위험하고 치명적이어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게 공포의 평화예요. 공포의 균형이죠. 이 군사지리가 사고 터지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사고 터지면 우리 중국도 심장부까지 다 깨져. 한국에서 현무 날리고 뭐 순항미사일 날리고 뭐 날리고 하면은 중국도 온전치 못하죠. 지정학. 여기서 이제 사고 치려면 북한을 판돈으로 걸어야죠. 성공하면 남한까지 다 먹는 거고, 또 타이완도 먹는 거고, 실패하면 북한 내놔야 되고. 근데 성공할 확률은 작아. 뭐 파괴는 할 수 있지만 점령해서 다스릴 수가 없어. 근데 그래서 성공할 확률은 작은데 실패할 확률이 커. 근데 실패하면 북한 상실하면 중국은 체제가 흔들흔들해. 그렇게 사고 친 다음에 북한 상실하면. 그러니까 북한을 판돈으로 걸기엔 쫄리는데. 뭐 이 상태죠. 쫄리는데. 그 다음에 이 조선놈들이 독해갖고 이 독침 자주국방이죠. 독사 아무리 작아도 물리면 골로 가죠. 또 중국이 한국을 보면 몸집은 5천만, 우리 중국의 28분의 1이지만 이게 탄탄해서 이거 함부로 밀칠 수도 없고 두들겨 팔 수도 없고 참 곤란하죠. 거기다 한미동맹이 핵동맹이 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복합적인 이런 유서 깊은 동맹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지금 제가 엊그저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뭐 바레인하고 이스라엘이 사이 좋고, 요르단과는 옛날부터 사이 좋고, 에집트와도 옛날부터 사이 좋은데, 불과 50년 전에 전쟁했다고? 50년 전에 욤키푸르 전쟁의 주도 세력이 이집트였어요, 당시. 이집트 시리아가 주도 세력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표변하잖아요. 지금 베트남과 미국 관계 50년 전에 못 잡아먹어서 서로 죽이려고 난리 부렸었지. 지금 미국과 중국과 관계 한 10여 년 전까지 중국 가지고 그냥 이뻐서 죽으려고 난리 부렸었지.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한미동맹은 70년 동안 지금 굳건하잖아. 6.25 때부터 따지면 73년 동안 굳건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게 고급화되고, 이게 처음에 군사동맹이었다가 이게 정치-문화동맹이고 경제동맹이고, 그다음에 국제무대에서의 세계 전체를 둘러싼 군사지정학동맹이고, 군사외교 지정학동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중전선의 동맹이고, 이런 동맹이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참 깝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한미일 삼국 반중 체제. 저 일본 애들 말이야. 요리저리 눈치 보면서 우리랑은 잘 지내면서 미국 살살 뒤에서 등골 빼먹는 거에 참 재미있어 한 애들인데 왜 쟤들까지 나서가지고 반중에 나섰더냐. 저거 다 한국 애들이 다 가서 물벼라 놨구만. 이거죠, 뭐. 윤석열 정부 볼 때, 저 윤 정부 말이야. 좀 지능적이고 차분해갖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충성하는
우리 중국 사랑하는 여러 동지적 인사들, 이렇게 뭐 여시제 같은 데도 잘 드나들고 하시는 그런 동지적 인사들, 이렇게 또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동지적 인사들, 이런 사람들 잘 동원해둬서 이렇게 불질러도 잘 불이 안 타. 이거 어떡하지? 이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터지면 진짜 대형 터져야 되는 데인데, 이래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자, 이제 기회를 엿봐야죠.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기회가 같이 있는 거죠. 이란이 이번에 날개 꺾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중국도 날개 꺾이고, 러시아도 날개 꺾이고. 북한이 춥죠. 이게 4인방인데. 사국방인데. 사국방에서 북한 춥죠. 북평양에서 사단이 벌어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사국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중에 셋이 다 날개 꺾이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얼마나 춥겠어. 그럼 이제 북한에 지금 필요한 거야말로 체제를 매각하는 이완용 같은 애국열사, 예, 그 다음에 우리 백두혈통의 옹호자, 예, 그때 조선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매각한 거 아닙니까? 예, 김씨 신성혈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제를 매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참 이완용 같은 그런 애국열사가 평양에서 나오지 말란 법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찬스가 왔을 때 또 미리 또 겁나가지고 미국이 또 주저앉는 일 없도록 우리가 평소에 이제 미국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